여러분은 꿈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 본 적이 있나요? 저한테는 그 꿈이 교사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이나 직업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셨나요? 다들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경험을 해보면서 거기서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난 이거를 꿈으로 해야겠다, 이걸 직업으로 해야겠다 라고 정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교사를 처음부터 꿈으로 삼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고 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살아볼 생각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보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생각을 나누는 게 좋아서 토론 동아리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주관하는 대외 활동에 참가하면서 삼성 드림클래스라는 활동에 참가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나는 어떤 걸 직업으로 해서 먹고 살까라는 고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이 다가왔고, 제 주변 친구들은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사범대인 경우에는 교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인 걸 제일 첫 번째로 두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명예를 더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의미를 더 찾는 것처럼요. 그 당시에 저는 어떤 돈이나 명예보다 어떤 사람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경험을 했던 거는 삼성 드림클래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삼성 드림클래스는 뭘 하는 거였냐면, 도서 산간 지역에 사는 중학생들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영어랑 수학을 배우는 캠프예요. 사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주관하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 유리한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한 달 동안 학생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달짜리 캠프를 준비하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책을 사서 그 책으로 공부를 하고, 제가 수업을 짜가고, 학생들한테 어떤 캐릭터도 그리게 하고, 계속 미션도 내주면서 정말 재밌게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교사를 직업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캠프에서 있었던 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했던 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그 친구는 그때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이제 올라가는 친구였는데, 친구가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이랑 상담을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과학고등학교를 가봐라. 거기에는 너처럼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사는 곳이 대전이니까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가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진짜로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제가 한 말이 기억이 나서 과학고에 갔고, 과학고에서 공부를 해서 카이스트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누군가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기도 하면서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교사가 돼야겠다. 내가 뭘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행복할 수 있게 내가 잘 도와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교사를 하겠다고 꿈을 꿉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는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1위를 보면은 16년째 교사가 부동의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만큼 교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많고, 그래서 지금 임용고시라고 하죠.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가 되는 시험의 경쟁률을 보면은 평균 합격생의 수험생활 기간은 4년이고, 이 4년 동안 드는 평균 비용이 1억이라고 해요. 그만큼 정말 경쟁이 치열하니까 사실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 만났던 그 학생들의 이야기랑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그런 보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1년 동안 정말 공부에 매진을 했고, 선생님이 되는 거 외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학교에서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도 그 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고, 그렇게 제가 꿈꾸던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사가 돼서 제 반 학생들 30명을 담당하는 담임 교사도 하면서 부서에선 중요한 기획 업무도 맡고, 또 제가 처음 부임했던 해에는 코로나가 터진 해였어요. 그래서 2020년 온라인 수업이 시작하는 만큼 젊은 교사인 저한테 온라인 수업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첫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생각하던 교육과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도 학교에서 교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 새로운 걸 잘 익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전체 선생님들이 보는 장소에서 온라인 공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바타라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을 준비해서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도 힘들어하긴 했지만 저랑 같이 수업하는 걸 재밌어 했고, 또 그렇게 젊은 선생님이 학교에 많지 않다 보니까 저를 향한 팬클럽이 결성되기도 하면서 정말 즐거운 교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학생들도 만족시키고 선생님들도 저를 보면서 잘한다고 해주시면서 첫 해가 끝나고 결산을 했을 때 전체 교사 80명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점수가 높아서 국가평가에서 S등급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학교에선 제가 그렇게 받은 일을 너무 잘 해내니까 저한테 더 어려운 행정 업무도 맡기고 더 다루기 어려운 학생들도 주고 새롭게 생기는 일들을 저한테 많이 시키더라고요. 사실 학교는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져야 하는 책임은 정말 많지만 선생님을 보호해주거나 선생님에 대한 권한은 정말 0에 수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많거나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한 번씩 학생으로부터 커터칼로 위협을 받거나 학부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든지 어떤 소송에 휘말려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학생들을 마주하거나 학부모를 상대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준다고 해도 거부하지 못하는 신규 교사와 같은 경력이 낮은 교사나 기간제 교사처럼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사람들한테 학교의 기피 업무들을 많이 몰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이 없는 신규 교사였고 그렇게 받은 업무를 다 해내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수업이 제 주 업무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업무를 하는 게 제 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학생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어떤 수업을 하기보다 얼른 수업을 끝내고 돌아와서 모니터를 보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교장 선생님의 승인을 받고 교육청과 통화하는 게 제 일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면서 교장 선생님을 만족시키려고 교사가 됐나? 나는 학생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사를 하는 건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2년차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초과 근무도 하고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에 불려 다니면서 온갖 업무들을 해내다 보니까 결국 2년차에도 성과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으면서 좋은 교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저 스스로는 제가 좋은 교사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학생들을 좋은 삶으로 이끌고 있나? 난 학교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에는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 아니게 됐고 학교에서도 계속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학생들도 이걸 눈치챘고 전 학생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괴로움에 더 마음이 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으로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학교에 갔던 해에는 신체가 건강한 27살의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건강검진에서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요소를 발견했고 제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겼다고 하면서 몸이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몸에서 신호가 오니까 그땐 정말로 이거는 신경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사를 하면서 계속 학생들한테 강조했던 딱 한 가지 제 수업의 모토가 있었는데요. 바로 몸튼 맘튼 체육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몸도 튼튼한 게 중요하지만 마음도 튼튼한 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수업을 만들어 가자 라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걸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저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었으니까 저는 제가 한 말에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는 이런 행정 업무가 너무 과다했고 저는 수업이랑 학생들에 더 집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료 선생님들이랑 계속 상담을 해보기도 하고 결국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교장 선생님이구나 해서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교장 선생님께 업무가 너무 많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또 젊은 선생님들이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 부서에는 10명의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부장님과 저 외에는 이 부서 업무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저보다 월급을 2배, 3배씩 더 받으시면서도 일을 안 하셨던 거죠. 그렇게 저는 젊다는 이유로 아직 경력이 낮다는 이유로 많은 업무를 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품었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런 의문을 해결해 주기보다 오히려 더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에 미래가 있을까라는 회의까지 품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2년차를 마치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고 1년 동안 휴직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휴직을 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1년을 마치고 학교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학교의 문화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학교를 떠나야 될까, 이 세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이 일을 왜 하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사를 하면서 사실 얻고 싶었던 거는 내가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고 보탬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람인데, 그 보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잘리지 않는다는 그 안정성, 그리고 적은 월급, 이 두 개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결국 내가 정년 62세까지 34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보람이 없고 이렇게 컴퓨터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은 좋지만 교사 조직은 싫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의 휴직을 마치고 교직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은 반대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무원 조직은 원래 그렇다. 그러니 그냥 참고 견디면 된다 라는 말이었고,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냐, 요즘 애들 끈기가 없다 라는 말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놓고 이렇게 떠나는 게 아깝지 않냐 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생각한 건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불합리한 게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올바른 조직이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참을성이 없다는 말에는 월든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싶어요. 나는 삶이 너무 소중해서 삶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내가 삶 같지 않다고 느끼는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당장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게 아깝지 않냐는 말에는 오히려 시험에 합격해 봤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 밖에서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좁은 경쟁의 문도 통과했는데 이렇게 넓은 세상에 나와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뭐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제 꿈이었던 교사를 그만두고 퇴사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교사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품었던 그 교육에 대한 마음과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거를 실천하고자 했던 곳은 학교였지만 학교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고 학교는 저한테 적합한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밖으로 나와서 학교 밖에서 제가 믿는 가치들을 전하고 제가 꿈꿨던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학교에 있을 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고 있는 요즘 제 생활을 더 만족해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제 삶을 저의 것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